안녕하세요. 마음 편한 삼성전자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안 그래도 우울한데 횡보만 하는 삼성전자 주가의 투자자분들 마음이 불편하죠? 사실 제 채널명도 앞에 길게 보면이 붙어있다는 거 아시나요? 길게 보면 마음 편한 삼성전자인데요. 죄송합니다. 장난이고요. MTS를 너무 자주 들여다보시지 말고 가끔 보더라도 월봉으로 보면 마음이 조금 편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오늘 삼성전자가 견조한 1분기 실적을 보여주어 한숨 돌렸는데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노트북과 모바일 수요의 강세와 메모리 반도체의 슈퍼사이클로 인해 좀 더 좋은 실적을 기대했던 것에 비해 반도체 실적은 초라했습니다. 매출 19.01조 원, 영업이익 3.37조 원인데요. 하지만 2분기에는 더 좋은 실적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IT 기업들의 메모리 반도체의 재고 소진이 의미 있는 상태에서 슈퍼사이클의 진입이 실질적인 이익이 발생할 것이고요.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PC 및 노트북 수요가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언팩 행사 최초로 노트북을 발표한 것만 봐도 지금 노트북 수요가 얼마나 미쳤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애플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애플은 1분기 무려 매출 99조 7,966억 원, 영업이익은 30조 6,400억 원으로 역대급 실적이었습니다. 이 실적은 삼성전자와 TSMC를 합친 것보다 훨씬 높은 수치인데요. 분기에 영업이익 30조라니 올해 100조도 넘길 것 같은데 저세상 기업이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네요. 그리고 100조의 자사주 매입까지 발표했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에 있어서 배당금 지급보다 사실 자사주 매입이 효율이 좋은데요. 조만간 애플 주식이 꾸준히 오르게 생겼습니다. 갑자기 말이 샜는데요. 이 말도 안 되는 실적 뒤에는 아이폰 매출이 65.5%, 맥 시리즈 매출이 71%, 아이패드 매출이 78.9% 상승하는 말도 안 되는 판매 호조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PC 노트북 태블릿 출하량에서 1위는 단연 애플인데요. 삼성전자도 차이는 매우 크지만 5위로 출하하고 있고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데스크탑은 지속적으로 줄고 노트북은 늘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전자가 뒤늦게라도 노트북에 힘을 싣고 나온 것은 좋은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파운드리 쪽은 실적이 폭망했습니다. 1분기 내내 미국 오스틴 공장이 생산 중단되었다가 최근에서야 정상화되었고 작년 말부터 공급 계약은 견조했지만 당장 실질 수익으로 들어오지 않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의 물량들이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평택 2공장의 양산 후 EUV 공장 전환과 초기 수율 문제로 생산효율이 좋지 못했는데요. 올해 2분기는 상당 부분 개선되고 3분기부터는 수율이 꽤나 높은 수준으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스플레이는 무난했습니다. 1분기 매출 6.92조 원, 영업이익 0.36조 원인데요. 전분기 대비 실적은 감소했으나 수요가 여전히 좋고 패널 가격은 올랐거든요. 코로나로 인한 노트북, 태블릿 수요 등으로 인해 당분간은 평년의 퍼포먼스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IM 부문은 최고의 효자 노릇을 했습니다. 조기 출시한 갤럭시 S21로 인한 판매 증가와 태블릿, 노트북, 웨어러블 등 갤럭시 생태계 제품군도 실적 기여에 한몫했고요. 문제는 2분기, 3분기까지는 IM에서 이렇다 할 출시작도 없기 때문에 수요도 급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E, 가전 부문은 맨날 발목만 잡다가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1분기 매출 12.99조 원, 영업이익 1.12조 원인데요. 펜트업 수요로 네오 QLED의 판매 호조와 가정용 마이크로 LED, 비스포크 가전 등으로 실적이 좋았는데 코로나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정상화가 되는 하반기가 가까워질수록 실적은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적으로 분석해봤는데요. 결론은 2, 3분기 예상 실적은 맑음입니다. 최근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화제가 된 게시글이 있는데요. 애플 M1에서 돌아가는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가 모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태블릿 PC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심지어 긱벤치 수치는 4개 리틀 코어를 인식하지 못한 점수라는 건데요. 애플 전용이라서 M1의 성능이 뛰어나다라는 일각의 주장을 박살내는 그냥 M1이 미쳤다 라는 상황이 돼버린 것인데요. 그런데 이 미친 M1의 차기작 M2가 양산이 시작되었습니다. 3개월 후인 7월 정도면 양산된 M2 칩으로 인해 인텔 칩들은 다 대체될 수밖에 없는 수순이고요.
그러다 보니 인텔도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12세대 10나노의 엘더레이크가 21년 말, 늦으면 22년 초에 나올 것이고 13세대 7나노의 메테오레이크가 바로 22년에 출시 예정인데 문제는 파운드리입니다. 이미 TSMC가 5나노의 애플 칩셋을 독점하고 있는데 그게 무려 53%나 되는 것이죠. 사실상 애플이 TSMC랑 손잡고 달려나가는 형국인데요. 인텔의 파운드리까지 공급해줄 수 있을지가 문제인데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22년이 된다고 해서 지금의 캐파 증설을 위한 투자가 그때 공장 가동으로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이죠. 아무리 빨라도 22년 말이기 때문에 결국 삼성에게도 기회는 있을 것입니다. AMD가 불과 5%이니 애플의 물량이 얼마나 큰지 상상이 안 가는데요. 삼성전자는 지금의 기존 고객인 엔비디아와 구글, 시스코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면서 인텔의 상당 부분 수주를 따낸다면 파운드리 시장의 점유율을 꽤 가져오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인텔이 아무리 파운드리 수준을 끌어올려도 양산까지 가져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세계에서 유일하게 5나노 이하의 초미세 공정의 반도체 칩에 설계부터 생산까지 가능한 종합 반도체 기업의 장점을 살린다면 삼성전자에게도 기회의 시간은 올 것입니다. 요즘 투자자분들 많이 힘드시죠? 삼성전자를 믿고 투자했지만 행보만 이어지니 잘 가는 주식들이 부러워지기도 하고 서학개미들의 승전보를 들으며 괜히 내가 삼성전자에 투자했나? 여러가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왜 내가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는가? 목적이 무엇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여전히 제 가슴을 뛰게 하는 삼성전자를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삼성전자 파이팅!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마음 편한 삼성전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